뭐 직장인들은 이제 몇 달 있으면 내년 1월인가요? 연말정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혹시 뭐 정산할 게 있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월 28일에 오후 7시경에 이제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목격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수상하게도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란다 창문을 넘어서 1층이었는데 베란다 창문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허. 누가 봐도 사실 이건 절도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남성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절도범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주인인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하하, 아니, 물론 전 남자친구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해괴망측한 모습으로 그 집에 들어갈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 사람은 아마 헤어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내가 볼 땐 미련일까요? 미련이 아니고요. 같이 이 동거 생활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돈으로 이 여성에게 옷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값이요. 네. 옷값이 코트, 점퍼, 뭐 이거 전부 명품 의류라고 하네요. 아하. 그래서 토탈 하니까 3억 2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옷값 3억 2천을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서민은 전 재산이 3억도 안 되는데 옷값만 3억 2천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뭐 사건 관련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여하튼 그 남성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이니까 네. 여자한테 3억 2천만 원어치 옷을 사줬겠죠. 그런데 사주고 나서 헤어지고 나니까 네. 돌려받고 싶거나 아니면 네. 그걸 뺏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침입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선물이나 또 이걸 사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진짜 명품으로 사줬나 봐요. 3억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의류들, 이걸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김경 아나운서, 저 훔친 거 가지고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숨겨놓고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이게 총 3억 2천만 원어치기 때문에 물론 네. 한 벌의 가격도 높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양도 이제 상당했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아파트에서 이 옷을 훔친 다음에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팔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사진을 찍습니다. 네, 휴대전화로 옷을 하나 찰칵 찍어요. 왜 또 기념으로 남기려고 찍는 거예요? 글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하. 일단은 찍어서 이거를 전 여자친구에게 또 전송을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참.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내 집에 들어온 것도 섬뜩한데 네. 내 옷을 찍어서 보내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네. 그래서 곧바로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물론 네. 이제 뭐 이 남성 미련이 남을 수는 있는데 이런 미련한 행동은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물론 이 사람의 뭐 직업 같은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억이 넘는 명품을 전 여자친구에게 사줬단 말이에요. 물론 꼭 어떤 뭐 잘 나가는 정말 좋은 번들어한 직장 아니면 집이 잘 살아서 그렇게 사줬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막말로 대출받아 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고가의 명품이란 말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진짜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마도 이제 여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 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3억 2천 정도나 되는 가격 돈을 들여서 옷을 사줄 정도면 네. 뭐 일반적이진 않죠. 네. 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모르겠어요. 저 남자분이 저 옷을 통해서 마음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증거한 건 진심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사실혼 관계까지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네. 헤어진 이유도 결국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들어가 저 옷을 가져온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왜냐면 이른바 본전 생각? 그렇죠. 주고 났더니 이제 헤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헤어졌으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준 거 다 돌려줘. 예컨대. 네. 그랬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3억 2천이라는 명품 같은 경우 또 다시 중고로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럼 전 여자친구에게 이런 어떤 뭐랄까요.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이 얼마나 상황이 기분 나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님 예, 진짜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백장에 뭐예요? 이걸 찍어서 그 전 여자친구가 전송했대요. 옷 찍은 걸.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본전 생각 날 수도 있고요. 아하. 아니면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준 거 도로 찾아가니까 내 거 도로 가져가니까 너 약 올라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두 분 계시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증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 선물을 해서 일단 내가 주면 이미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 걸 무단으로 들고 오면 그건 절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범죄자가 된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이 3억 넘는 옷을 훔쳐 나와서 이 사람은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김계가 나와서 이 옷들을? 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옷을 그러니까 뭐 훼손을 하거나 어디다 갖다 파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아무래도 고가잖아요. 네. 네, 총 3억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삿짐 센터에 고이 모셔놨다고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으니까요. 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걸 또 다시 보관했는지 모르겠 물론 아까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일단은요, 이 여성분 입장에 생각해보면요, 양진 변호사님 섬뜩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전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없는 집에 사실은 침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뒤져서 본인이 선물을 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아직 전 남자친구가 했다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내가 뭔가 도둑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나중에 사실은 이제 전 남자친구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섬뜩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뭐 CCTV 아파트니까 CCTV 이런 거 다 고스란히 찍혔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뭐라고 했어요, 김기아 아나운서?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친구와 6년 동안 교제를 했다. 그래요? 사실상 6년 동안이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혼 관계다. 우리가 6년 동안 만났으니까 사실혼 관계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집 살 때도 내가 다 돈을 다 구해다 줬고, 내가 들고 나온 옷, 이 3억 2천만 원짜리 옷들, 네. 이것도 내가 다 선물한 것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석 달 전에 일단 뭐 헤어졌다고 이야기는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6년 동안 교제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이 남성의 일단 주장일 뿐입니다. 여성의 얘기 입장이 아직 안 전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석 달 전에 이 여성과는 헤어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앞서도 이제 뭐 김복준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성은 그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송된 옷들을 보면서 가져갔다는 걸 보고 혹시 이랬을까요? 야, 나쁜 놈아, 낙장 불입이야. 어떻게 한 번 준 걸 가져가니? 막 이랬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진짜 여성한테 뭐 남성이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제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증여한 겁니다. 내가 이런 경우 사실 많아요. 이게 연애 기간 중에 선물을 받았다. 끝나면 내가 그걸 반환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주거가 아니라 그냥 증여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만약에 혼인을 하면 내가 이걸 너의 소유로 넘겨주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걸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냥 준 거는 증여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내가 가져온다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절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한 이제 범법행위로 보셔야 되고 남성은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녀가 동거를 한다 그래서 다 사실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혼은 사실은 혼인의 실체와 그리고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왜냐하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뭐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권리가 이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혼은 내가 동거를 했다라는 이제 주장과 사실혼이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준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은 지금 언뜻 제가 생각만 해도 범죄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네요. 그렇죠. 베란다를 통해서 남의 집에 침입을 했죠.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고 또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아마 손괴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손괴죄도 성립되고 절도가 돼요. 3억. 자기 게 아닙니다. 주자마자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네. 남의 소유, 남의 점유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3억 2천에 해당하는 절도가 되고 다만 본인이 주장하는 뭐 연애관계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참작이 될 겁니다. 그뿐이지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이 사건에서 진짜 좀 특이한 게요. 김기아 아나운서, 이 남성이 그 옷을
고가의 옷을 훔치고 나왔을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아파트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왔다면서요? 예,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네. 골탕 먹이라는 거잖아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소심한 복수를 한 것 네. 같은데 어쨌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왔는데 네. 이제 전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갈 때 좀 당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시 찾아갑니다. 아, 또 가요, 거기를? 예, 그 아파트 현관문으로 또 네. 찾아가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비밀번호로 열리겠지 하고 눌러봅니다. 네. 그런데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뀌어 있어. 이거 예. 어떻게 설명해야지? 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전 여자친구가 이게 비밀번호가 누군가 바꿔놨다. 혹시 전 남자친구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네. 다시 변경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집주인은 뭔가 어떤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 키가 있으면 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아하. 예. 그래서 참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 그런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